요즘 소비는 리퀴드 소비라고 불릴 만큼 빠르게 흐릅니다. 유행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소비자들은 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원하죠. 한번 뜨면 전국을 뒤흔들지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 없이 사라지는 시대. 실제로 벌집 아이스크림, 대만 카스테라, 탕후루처럼 한순간 전국을 휩쓸었던 음식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는 픽셀 라이프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작게, 많게 빠르게 경험하고 금세 버리는 현재 세대 소비 특징을 대표하는 단어가 됐죠. 오늘은 이렇게 반짝 유행했다가 사라진 음식들과 지금까지의 살아남은 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벌집 아이스크림은 그야말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 모양의 생꿀을 올려주는 기존 아이스크림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였는데요. 당시 SNS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한겨울에도 줄을 서서 먹는 디저트로 유명했죠. 그 중에서도 벌집 아이스크림의 원조라 불리는 소프트리는 2013년 6월 가맹 사업을 시작한 뒤 단 1년 만에 35개 매장까지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유행의 파급력이 대단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유행이 커지자 밀크카우, 스위트럭, 캐트랜비, 밀키비 등 비슷한 콘셉트의 브랜드들이 잇따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가게들이 비주얼, 가격대가 비슷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특정 브랜드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죠. 이 과정에서 브랜드 간 갈등도 생겼습니다. 소프트리는 밀크카우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플라스틱 컵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벌집을 올려놓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유사성을 인정했는데요. 간판, 아이스크림 콘 등 모방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행이 완전히 꺾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2014년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벌집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벌집이 천연 벌집이 아니라 양초 성분인 파라핀이 들어가 있다는 방송이 방영되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불안은 순식간에 커졌고 많은 매장들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단 2년 만에 벌집 아이스크림 신드롬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이렇듯 유행했던 아이템이 방송으로 급격히 인기가 식은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때 전국을 휩쓸었던 대만 카스테라입니다. 대만 카스테라는 2016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디저트였습니다. 오븐에서 바로 꺼낸 대형 카스테라가 흔들리는 비주얼과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로 자리 잡았죠. 카스테라는 다른 빵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쉬운 레시피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업 아이템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반년 만에 30여 개의 브랜드가 생길 정도로 전국 곳곳에 비슷한 브랜드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수이 대왕 카스테라, 라카스테라, 스린대왕 카스테라 등 메뉴도 비슷해 벌집 아이스크림 때와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것이죠. 그러던 중 2017년 3월 벌집 아이스크림을 나락으로 보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번엔 카스테라를 겨냥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버터 대신 식용유를 과다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하며 건강을 해치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하지만 실제 대만 카스테라는 버터 대신 식용유를 사용하는 레시피라 문제가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식용유를 넣으면 안 되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디저트 쉬폰 케이크도 식용유를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럼에도 방송이 나간 후 사람들은 속이 니글거린다, 속은 것 같다는 반응이 퍼지며 반응은 최악으로 향했고 여기에 더해 당시 조류독감의 여파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원료가 계란인 카스테라 브랜드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계란 한 판이 10,000원을 넘던 시기였기에 원가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방송 여파와 원가 상승이 겹치며 수많은 매장이 폐업하면서 카스테라는 3개월의 짧은 인기만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SNS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음식이 급부상하게 되죠. 바로 탕후루입니다. 탕후루는 원래 중국 베이징의 전통 간식으로 과일에 설탕 시럽을 얇게 코팅해 겉은 딱딱하고 속은 촉촉한 과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한국에서는 2022년을 기점으로 유튜브, ASMR, 먹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며 핫한 디저트로 떠올랐죠. 설탕 시럽이 깨질 때 나는 톡 하는 소리, 그리고 화려한 비주얼이 SNS 시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는 자연스럽게 탕후루 가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탕후루는 설탕 시럽 비율이 매우 높아 건강에 문제로도 이어졌는데요. 당 과다 섭취, 치아 손상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위생 문제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과일에서 곰팡이가 핀 사례인데요.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위생이 걱정된다, 너무 달다 등의 우려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국회까지 올라갑니다.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과당 섭취 문제에 대한 논란 여부를 물었고 국가 기준에 맞춰 당을 조절하고 있다, 성분 표시 강화와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달콤한 가탕으로는 2023년 531개였던 가맹점이 2024년 150개로 줄어들었고 2023년에 862억이었던 매출액은 2024년엔 256억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달콤했던 디저트의 시대가 이어지나 했지만 2019년 흑당 밀크티와 뚱카롱과 함께 주목받았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인데요. 마라는 얼얼한 맛의 마와 매운맛을 뜻하는 라가 합쳐져 혀가 마비될 정도의 얼얼한 맛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고춧가루와는 다른 매운맛으로 한번 맛보면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죠. 이러한 마라는 2019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라의 인기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먼저 한국인들의 매운 음식 선호와 스트레스 해소용 음식으로 사랑받았는데요. 낯선 외국 음식이지만 매운맛이라는 익숙함이 있어 10대부터 중장년까지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문화가 만나 혼자 먹어도 부담이 없다는 점, 재료도 자유롭게 선택해 다양한 조합으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SNS에 자신만의 조합을 공유하면서 유행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기업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라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출시했습니다. 마라치킨, 마라라면, 마라과자, 마라로제찜닭 등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마라를 활용한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마세권, 혈중 마라농도, 마라위크 같은 말인데요. 마세권은 마라 음식점 인근에 산다는 뜻, 혈중 마라농도는 마라가 얼마나 충족이 되었는지 얘기하는 것이죠. 마라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2019년 배달앱에 따르면 마라 관련 상호로 등록된 업소는 2018년 대비 10배나 늘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마라탕 프랜차이즈 탕화쿵푸는 2019년 설립 이후 지난 2024년 가맹점 수가 490여 개까지 늘어났으며 2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마라는 단순히 반짝했던 음식이 아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까지도 창업시장에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드문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행은 빠르게 오고 빠르게 사라지지만 계속 생겨나고 변화하고 진화하죠. 다음엔 어떤 유행이 찾아와 창업시장에 붐이 올까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